근데 이 학생이 일반고를 갔을 때 이 학생이 어떤 경험을 할지, 광역 자사고를 갔을 때 어떤 경험을 할지, 또 외고를 갔을 때 어떤 경험을 할지, 그걸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고등학교 입학 고민하는 학생의 사례 다뤄볼게요. 오늘 영상의 주인공 학생은 학업에서 문과 성향이 좀 이렇게 두드러지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얘는 외고 가면 좋겠다, 이런 결론이 쉽게 나올 것 같은 그런 학생인데요. 또 제가 학생의 성격과 공부 마음까지 이렇게 다 고려하면 또 얘기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그럼 먼저 학생 어머니가 보내주신 사연 먼저 좀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고입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만 아니라 지금 저희 아이 학년 엄마들은 다 좀 멘붕입니다. 저희 아이 학년부터 입시와 교과 과정이 바뀌니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지 기존 데이터가 없어서 결정을 하는 게 마치 모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3인 저희 아들은 제가 봐도 멋집니다. 공부도 전교 1, 2등은 아니지만 그 정도 노력에 그 성적 나오는 거 보면 고등학교 가면 더 잘할 것 같은 믿음도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형 같기도 하고 리더십도 늘 있었기에 아들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남자아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받아들이니 덜렁거리는 부분이나 조금 말이 앞서는 부분은 다 가만히 되더라고요. 아이가 말을 잘하는 편이라서 저도 아이도 문과 쪽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 같은 것에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에 고민이 있습니다. 집 주변 일반고는 조금 대입 결과가 좋은 편이 아니라서 외고와 지역 자사고를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성격과 공부 마음을 고려하셔서 공부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는 것을 보고 혹시 고입 선택도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자, 이 사연 학생의 성적과 학업에 대해서 어머니께 좀 물어서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들이 완전 문과 쪽인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중3 때 성적을 보니까 수학이 국어나 영어에 비해서 약하기는 하지만 이게 수포자 수준의 수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이 중2 때는 80점대라서 B였는데 이제 중3 때 겨우 간당간당 90점으로 A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과학은 정말 별로 잘하지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아서 85점으로 B이고 이제 다른 과목은 다 A예요. 그렇지만 영어나 국어 점수도 100점에 가까운 A가 아니고 이제 90점대 중반 A고 암기 과목인 역사나 사회도 그냥 90점대 초중반이라서 뭐 그렇게 성적이 높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점수가 수행이 반영된 점수라서 학생이 지필 시험의 비중, 수행 점수의 비중이 어떻게 되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이제 좀 꼼꼼하지 않은 성향으로 인해서 특별히 이제 수행에서 더 점수를 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학생의 이제 성적만 놓고 봤을 때 어머니는 이런 말씀 들으면 좀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 고입 전 겨울방학 때 정말 엄청 공부해서 실력 높이지 않으면 고등학교 첫 시험에서 이 5등급제에서도 1등급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성적이 이 학생이 지금 이제 90점대 초중반 이 성적이 벼락치기 공부로 나온 성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가면 더 집중해서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면 성적이 더 잘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그래서 외고나 지역 자사고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제 고등학교 입시 컨설팅하는 곳이나 이렇게 학원에서는 이제 이 학생이 문과 특성이 강하니까 말도 잘한다 그러고 수학은 별로 안 좋아하고 과학도 안 좋아하고 이러니까 외고를 좀 많이 추천해 주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이 리더십도 있고 정치에 관심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혹시 이렇게 사회계열로 정치 외교학과 이런 데 가고 싶어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회계열 정치 외교학과가 요즘 상당히 인기 학과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신도 수행도 수능도 다 잘 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원하는 과를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지, 이제 그게 어머니가 궁금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대학 입학 유불리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워요. 고등학교 뭐 성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 학생이 일반고를 갔을 때 이 학생이 어떤 경험을 할지, 광역 자사고를 갔을 때 어떤 경험을 할지, 또 외고를 갔을 때 어떤 경험을 할지, 그걸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려면 일단 학생의 이 성격적인 특성을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 학생은 스스로 이렇게 리더로서 살고 싶은 본투비 리더, 이런 성격이에요. 휴머니스트 성향과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함께 있는 그런 학생이에요. 이런 학생들이 상당히 친화력도 좋고, 그렇게 딱 보면 기가 좀 세다는 느낌을 팍 주고, 그리고 이 학생은 나름 자신감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함부로 꿀리고 당하고 그럴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뭔가 딱 이 대장 필이 나오면서 이렇게 뭐든 망설임 없이 딱딱 결정해주고, 우리 오늘 여기 가서 놀자. 야, 오늘은 저기 가서 저 게임 하자. 뭐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딱 이렇게 교통정리를 잘해줄 수 있고, 그러면서도 치사하지 않고 이렇게 대인배 같은 모습까지 보이고, 그리고 또 이 학생이 친구를 엄청 좋아하는 그런 학생이라는 게 성격 검사 결과에 다 나와요. 그냥 그게 다 알려주네요. 이런 성격을 가진 친구들은 선생님들께도 되게 좋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신임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본인도 또 그런 선생님들의 신임을 이렇게 좀 뿌듯하게 여기고 즐기고, 그리고 또 그런 기대에 부응하려고 공부며 학교 생활이며 어느 정도 기대 수준까지는 맞추려고 애쓰거든요. 바로 이런 여학생의 이런 성격적인 특성. 그러니까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하려고 하고 신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이제 이 학생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지금은 그게 이 학생의 공부에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학생은 어디 가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게 이렇게 뻔한 존재감이 아니고 뭔가 정말 남다른 듯 하면서도 멋있는 그런 모습을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어디서도요,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어딘가에 가서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 상태가 되면요, 의욕을 상실해요. 이 학생은 이런 성격이 고등학교 선택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돼야 돼요. 자기가 그 고등학교에 가서 좀 존재감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를 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나서는 거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 학생이 호기심도 꽤 많고요. 나름 뭔가 의미 있는 걸 하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공부를 진짜 제대로 하려면 어느 정도 되는 고성적으로 이제 관심과 인정을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표가 좀 확실해지고 내가 왜 그 목표를 성취하고 싶은지 그 의미가 좀 명확해지면 이 학생이 아마 벼락치기 공부를 그만두고 이제 제대로 공부할 거예요. 그럼 이 학생의 공부 마음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자, LSI 공부 마음 검사 결과를 보니까요. 그동안 벼락치기 공부해왔다는 게 딱 다 나오네요. 공부를 아직 파고들면서 이렇게 제대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실력을 쌓기보다는 성적 받는 것에 일단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해왔어요.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약간 근자감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좀 놀고 싶은 마음, 재미없으면 아예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그런 것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고등학교 가서 과연 빡세게 얘가 공부에 올인할 수 있을지 그건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요런 이제 공부 마음을 가진 학생은 경쟁을 해야 되는 대상에 따라서 자신이 공부하는 수준도 좀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교에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할 건지 그 공부 수준을 자기도 모르게 다르게 책정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이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공부에 대해서 명확한 의미를 가지거나 아주 뚜렷한 대학 목표를 강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 한은 아무리 경쟁 대상의 수준이 높아져도 어느 수준 이상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게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공부 마음이 변해야지 지금 자기가 그 어떤 수준을 넘어서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가능해질 것 같아요. 이 학생이 그러면 일반고를 갔을 때 어떻고 외고를 갔을 때 어떻고 자사고를 갔을 때 어떨지 좀 한번 볼게요. 이 학생이요, 일반고를 가게 되면 자사고나 외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부 좀 덜해도 쉽게 내신 점수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정도의 노력으로 여전히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공부도 어느 정도 하고 리더십도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지금 중학교에서처럼 이제 고등학교 가서도 내활개를 치고 지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게 있죠. 일반고 1등급이라도 수능에서 그만큼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의 공부 마음을 보면 일단 내가 어느 정도 성적만 받으면 된다는 마음이 많아서 지금 학교 내신이 어느 정도만 나오면 공부를 거기서 멈추려고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95점 정도에서 내신 1등급 컷이 될 것 같으면 딱 그 정도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90점에서 1등급 컷이 될 것 같으면 딱 90점 수준까지 공부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 마음 가진 학생은 경쟁을 해야 할 대상에 따라서 자신의 공부 수준도 달라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같은 공부 마음에서는요, 얘는 학교 성적만 생각하지 이 3년 뒤의 수능이라는 목표를 보고 내 실력을 더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공부에 좀 의미를 느껴야지 더 파고들어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성적 받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공부에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고 가면 고등학교 3년 동안 본인은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니까 만족하면서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에게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될 자극이 부족한 거예요. 주변에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 더 높은 기준이 있으면 이 학생이 더 발전을 할 수 있는데 더 발전할 자극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수능에서는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아무리 자기 학교에서 내신 성적 좋았어도 수능에서 이렇게 걸려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 가기 어려운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은 내가 1등급인데 이 자부심 하나로 더 이상 심도 깊게 공부하려고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 다른 활동에 이제 더 에너지를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1등급이 이 10% 선에서 더군다나 이제 끊어지게 되니까 이 학생이 조금 편하게 공부해도 1등급은 나올 테니까 방심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 학생이 이제 고1, 고2 모의고사 봤을 때 그 결과가 2등급 이렇게 나오더라도 모의고사는 뭐 애들이 열심히 안 했을 수도 있고 재수생도 없는 거고 모의고사가 그냥 평소 실력으로 그냥 보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별 의미를 두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한테 불리한 정보인데 이런 성격의 학생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에서 예상하지도 못한 그런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도 그래서 이제 집 근처 일반고가 대학 입결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좀 고민을 하실 것 같긴 해요. 이런 성향의 학생 중에 이제 이 정도 성적을 가지고 있는 그 일반고 다니는 학생들이 상담으로 오는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각성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자신보다 잘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좀 계속 접하게 하면서 푸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는 상담과 코칭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일반고에 다니면서 자기 자신감도 좀 유지하고 그리고 내신과 수행도 좀 잘 챙기면서 이제 학교 친구들의 수준을 넘어서서 좀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 학생 같은 공부 마음이면 조금 더 내신 경쟁력 있는 학교에 가서 좀 강제적으로 이 공부하는 분위기가 되면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시죠? 그럼 이제 강제적인 공부 분위기가 되는 외고에 갔을 때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한번 좀 알아봅시다. 이 학생의 성적 구조만 보면요, 외고 가는 편이 좋을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학생의 공부 마음을 보면요, 외고에 가면 초반에 고생이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요. 이 벽을 뛰어넘으려면 지금같이 성적만 받는 공부를 하는 그 마음이 바뀌어야지 외고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제 왜 이런 말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학생이 외고를 합격만 해도요, 본인 엄청 좋아하고요, 역시 나는 될 줄 알았어, 이 잘난 척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뭐 조금 긴장은 되겠지만 일단 합격을 했잖아요. 그리고 합격할 만큼 내 실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가면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 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충분히 하자,
이런 마음으로 지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근데 이렇게 된다면요, 몇 달 후에는 도대체 외고 안 가는 편이 나을 뻔했다, 외고 시험 떨어지는 게 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후회를 할 텐데 이게 좀 걱정이 되죠. 사실 이 학생은 이제 다가오는 이 고입 전의 겨울방학 동안 중학교 때 벼락치기 공부로 인해서 생긴 빈 구멍을 좀 촘촘히 메워야 돼요. 혹시 이제 외고로 마음을 정하고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하게 되면 오늘 이 영상에서 들은 이 말을 좀 꼭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상담으로 온다 그러면 더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첫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정말 메가 폭탄급 이 멘붕이 올 거거든요. 외고를 딱 가서 수업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실력이 자기보다 앞선 이렇게 친구들의 수준이 이렇게 쫙 보이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좀 기가 죽을 거거든요. 그리고 외고 공부가 지금까지 이 학생이 해왔던 그런 벼락치기 공부, 그리고 그냥 대충 성적만 맞추는 공부, 그리고 자기의 지금 90점대 중반의 실력, 요거로는 커버가 안 될 거라서 이 첫 중간고사 때 분명히 바닥을 칠 거예요. 그래서 메가 폭탄급 멘붕이 올 거거든요. 특히 이제 외고 영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외부 지문이라서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탐색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이게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학생의 성격상 어디 가서라도 자기가 이렇게 존재감이 좀 드러나야지 신나서 사는데, 지금 자기 존재감을 못 느낀다. 그러면 자기가 존재감을 못 느끼는 그 활동에서는 본인이 의미를 못 느껴요. 그거는 재미가 없고 별로 안 하고 싶어져요. 근데 외고에서 얘가 공부가 중하위권으로 밀린다. 그러면 그때부터 공부할 의욕, 공부할 의미 점점 더 못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 공부가 아닌 이제 다른 곳에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받고자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부는 점점 더 힘들어지죠. 이 학생처럼 딱 시험에서 어느 정도 점수만 받을 그런 수준으로 공부하는 마음을 가진 학생은 외고에서 점수 따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학생이 성적만 받으려는 그 마음이 변해야지 외고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 학생의 그 마음이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런 학생이 상담을 오면,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외고에 다 입학을 했니? 너 실력이 보통 아니다. 근데 야, 외고에 너만 실력이 좋겠냐? 그러면서 이 외고 공부의 현실을 얘한테 좀 이렇게 알려줘요. 너 이 정도 문제 풀 수 있어? 야, 이 정도는 해야지 거기서 1등급 나온다.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살살 꼬드겨서 얘로 하여금 외고에 맞게 공부를 해갈 수 있게 겨울방학 동안 빡세게 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렇게 잘 따라오는 애 내가 너 처음 봤다. 너 진짜 잘한다. 외고 가면 잘할 거야. 계속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는 게 필요해요, 이 학생은. 그리고 자기가 이제 같이 공부하던 중학교 친구들보다 뭔가 더 월등히 성장하고 있는 게 방학 동안 느껴지고, 그리고 그 공부를 하면서 야, 요거 이렇게 성적 받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더 파고 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 학생의 이제 공부하는 그 마음과 태도가 좀 변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때 벼락치기를 하느라고 빈 구멍이 여기저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빈 구멍을 안 메우면 고등학교 가서 이게 꼭 흔들리거든요. 그 빈 구멍을 좀 촘촘히 메울 수 있게 이제 중학교 과정 나름 복습도 시키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이렇게 해서 겨울방학을 싹 보내고, 그리고 혼자 스스로 조금 탐색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그런 마음까지 가지고 외고를 가면 승산이 있어요. 그래서 첫 시험에서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기가 살죠. 그래서 탄력을 받아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공부하면서 자기가 뿌듯함도 느끼고, 나 이런 미래를 갖고 싶어. 이렇게 내 미래를 만들어 갈 거야. 이런 이제 미래에 대한 생각도 더 확고해지면서 더 의욕적으로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럼 이 학생이 광역자사고를 가면 어떨까요? 광역자사고나 외고나 경쟁은 다 치열해요. 그렇지만 광역자사고는 외고에 비해서 영어 부담이 좀 적고, 또 시험의 범위가 좀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 그리고 1등급 컷이 외고보다는 조금 낮다는 거, 그런 점에서 조금은 성적 받기가 이만큼 더 수월할 수 있어요, 이 학생한테. 그렇지만 여전히 공부 잘하는 애들,
그리고 경쟁력 있는 애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라서 이 학생이 공부를 해야 할 이제 기준점이 높아지죠. 그래서 내가 요 정도 하고 됐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더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들겠지요. 그렇지만 이 학생이 여전히 내가 어느 정도 성적만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요, 여기서도 성적을 받는 게 쉽지는 않아요. 자신이 원하는 대학 갈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학생이 이제 자사고를 갔을 때는 수학과 과학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이 학생이 나는 수학 원래 못해 라는 믿음을 가져버리면 수학을 왜 못하는지 알 수가 없어지고 그냥 마치 내가 수학적 재능이 없어서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점점 더 못하게 돼요. 그리고 이 학생은 자기가 못하는 거 그거 이렇게 쳐다보고 싶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사실 재능이라는 게 있어서 특정 분야에서 배움이 더 빠르거나 결과치가 더 쉽게 나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인간한테는 이 노력이라는 가공할 무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하면 또 어느 선까지는 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학생이 그동안 수학 공부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좀 궁금한데요. 다른 공부도 이 학생이 벼락치기식으로 했다면 수학도 꾸준히 매일 일정량을 이렇게 공부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학도 분명히 구멍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심화나 응용 갔을 때는 이렇게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점을 겪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문제 풀 때 일단 풀렸으니까 됐다, 풀었으니까 내가 안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다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수학 진짜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조건 같은 것도 대충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주어진 조건을 굉장히 꼼꼼히 봐야 돼요. 근데 이 학생이 좀 꼼꼼한가는 거리가 있는 성격이라고 어머니도 말씀하셨고 사실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수 아닌 실수가 생기고 그러면서 골 아파. 수학은 골 아픈 거야. 이런 마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학생의 공부 마음은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는 그 수준까지 하겠다라는 거지 내가 잘하지 못하는 거를 더 파고들어서 어떻게든 잘하게 만들겠다 이런 공부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수학과 더 멀어졌겠죠. 자사고에서는 이제 공통수학 1, 2를 이과 성향 애들하고 같이 내신 경쟁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 학생이 수학을 대하는 마음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자사고를 간다면은 이제 상담을 하면서 특히 더 이제 수학 공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이제 처방전을 줘야 되죠. 이 학생은 아마 수학을 왜 공부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학생처럼 이렇게 정치의 뜻이 있다고 하면요, 이 수학적인 논리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스스로 자기의 논리력을 키우는데 수학 공부만 한 게 없다 이런 마음으로 수학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수학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 학생이 자사고를 가더라도 수학 공부에 대한 마음 그리고 수학에 대한 접근 이런 게 변화가 되고 또 전체적으로 이 공부 마음에 변화가 생긴다면은 이 학생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 학생의 중학교 성적과 관심사 이런 것만 보면 외고 가는 게 제일 좋겠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었지만 성격과 공부 마음을 종합해서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오잖아요. 오히려 외고가 제일 힘든 선택지가 될 수도 있어요. 학생도 그렇고 이제 어머님도 그렇고 고등학교 가면 정신 차리고 그냥 공부하겠지 이렇게 막연히 기대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특별한 계기 없이 그렇게 확 바뀌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2주에 걸쳐서 고입에 대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성적과는 별개로 학생의 성격이나 공부 마음에 따라서 선택지가 달라진다는 게 좀 느껴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학생 다 중학생 성적이 A 수준 90에서 95점대 이런 성적이라서 비슷한 실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성격이나 공부 마음에 따라서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예상이 달라진다는 게 좀 확 드러났을 것 같거든요. 고등학교 선택을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더 이상 성적만 놓고 선택을 고민하지 말고 좀 성격이나 공부 마음 이런 것도 고려하시면 더 정확한 예상을 바탕으로 선택하실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